홍콩 이야기가 나오네요. 홍콩은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고 또 아시아권 가운데서는 상당히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상징하는 돌아가신 시카고 대학교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홍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권력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으로 이양되고 난 다음에 근래 참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비교적 이제 영국은 홍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또 지금까지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비가 진압되면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 수만 명이 영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는데 BBC 방송이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군요. BBC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분은 비교적 홍콩에서 잘 알려진 기자분이고 그냥 기자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직이 기자인 그런 분인데 이분 참 인터뷰 가운데서 홍콩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가장 우려했던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제목이 모두가 숨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의 1년 BBC가 만들어서 이제 BBC 코리아 뉴스를 통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한 60만 명 이상 정도가 봤습니다. 댓글은 뭐 1,500명 이상 정도가 남긴 글이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저도 참 착잡하게 이렇게 홍콩 상황을 봤고 그다음 내친 김에 홍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몇 편 정도 더 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침묵의 도시가 된 거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체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개 그 체제 하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exit, voice, loyal. 그 체제를 떠나거나 exit. 그다음에 voice, 항의, 저항하거나 loyal, 그냥 순종하거나 침묵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천직이 기자이신 분 론선 찬이라는 분입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가 사실상 파괴됐습니다. 언론 자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불편한 그런 기사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구금 감옥에 가야 되고 체포돼야 되고 국가보안법 외세와 결탁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한 그런 그리고 이제 홍콩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뭐 CCTV나 안면 인식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동원하게 되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가 사실상 파괴됐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인데 계속 이제 밀고 고발을 해 가지고 친중 인물들이 이제 고발을 해 가지고 체제가 바뀌게 되면 또 항상 그 체제 부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훨씬 더 심하겠죠. 부역자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질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발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작은 이 책방을 이제 서점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수시로 경찰이 와가지고 뭐 협박하고 이분이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해서 독자들의 작은 그런 책 모임 같은 것을 열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런 모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자분이나 서점 주인분처럼
아주 집요하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분은 이제 고발, 우리로 이야기하면 밀고 밀정이죠. 한국 역사도 밀정 역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밀정, 밀고. 체제가 바뀌면 밀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의 발언, 그다음에 기고,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개인 사제를 대가지고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애국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밀정 문화, 상호 감시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만 다니면서 교사들이 좀 더 불편한 발언을 하는가. 국가 안보와 국가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확신범들인 거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홍콩 시민은 당연히 중국의 인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자유의 시대를 봤던 경험했던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기획한 애국교육의 여러분들 그냥 함몰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고 중화민족을 여러분들 칭송하는 이런 노래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부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봤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홍콩은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서도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중국이 제압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 비판적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비교적 교육개혁을 굉장히 성공한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게 이것 같아요. 모르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가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보안법이 여러분들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생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로얄, 입을 다무는 겁니다. 순응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체제 변화가 오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순응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저항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기자분처럼 론슨 창처럼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고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서점 주인처럼 그런 홍콩의 자유를 희구하면서 작은 소모임도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감옥으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이 할머니처럼 홍콩 교육이 완전히 중국화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홍콩이 참 여러분 저항을 심하게 했죠. 우산혁명.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만큼 홍콩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아주 예외적으로 비판 정신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 말에 중국 비판 서적을 출판하던 서점 관계자 5명이 실종이 돼가지고 중국 봉토로 강제 송환돼가지고 됐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중국 시위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격화가 됐고, 그다음 민주진영이 90% 이상을 이런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공산당이 2020년 6월 30일 날 홍콩 보안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홍콩 보안법과 동시에 모든 권력 장악의 핵심에는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접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민주화 인사를 체포하고 처벌하고 그때 이제 여기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 조슈아 웡, 아그네스 초.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남고 일부는 영국으로 일부는 미국으로 일부는 캐나다로 다 떠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중 성향이 강했던 빈가일보가 폐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개편해 가지고 2021년도 애국심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입법회 선거 제도를 개편해 친중 후보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홍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제 저녁 먹고 여러분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BBC가 그래도 잘 만들었네. 홍콩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말았다는 거죠. 정치 권력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력을. 그래서 홍콩 시민처럼 그렇게 저항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들도 그냥 모두가 침묵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뭐 되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없어지고 그것을 이제 견뎌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떠난 거죠. 많이 떠났습니다. 몇십만 정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참 경제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선거도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